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4월 11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야간부터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뤄야겠죠. 일단 먼저 순서대로 금요일 개장 전 상황부터 그다음에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금요일에 시작할 때 우리 야간 선물은 2.06% 하락한 채 마감했었고요. 선물은 거의 2% 하락 출발한 후에 반등하면서 0.68% 양봉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양봉 마감했고요. 이후 야간장에서 나스닥 상승과 함께 올라오면서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였고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습니다. 월간 상승률은 마이너스 0.4%로 전월 0.1%와 예상치 0.2%를 모두 하회하는 발표를 했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50.8로 전월 57 및 예상치 53.8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1년 5.0%에서 6.7%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1%에서 4.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은 식품 및 원유 가격 하락 영향이 크며 경제활동 위축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있었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는 3.5%에서 4.0%까지 오르고 실업률도 4.2%에서 4.5에서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제 성장률이 1% 언더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JP 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모건 스탠리 등 미국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JP모건의 1분기 순이익은 9%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5.07달러로 예상치 4.63달러를 상회하는 등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조선과 바이오 그리고 대선주, 인맥주, 정책주들 장세가 금요일에 펼쳐졌고요. 특히 바이오의 상승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트럼프 정책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대미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상향했으며, 미국의 이제 145% 상향에 따른 대응이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더 이상의 상승은 없다고 언급하며 미중 모두 향후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각자 다 언급했었습니다. 90%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중국의 주요 생산 시설이 밀집돼 있는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에 위켄 나스닥이 한때 4%나 급등했고 현재는 3% 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위켄 나스닥 보면은 이렇게 3%대나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켄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크게 오른 것은 흔치 않으며 끝까지 유지될 경우 월요일 우리 증시는 나스닥 선물과 함께 갭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큰 갭상승이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관세로 인한 부담이 중국이 아닌 미국인에게 되돌아오는 구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값이 뭐 500만 원대로 폭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측하기도 했었죠.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에 필수적인 제품들이 미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자 미 제조 능력의 부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 경쟁을 벌이는 중국에 굴복했다는 평가에 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하긴 했지만 국채금리 때문에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3일 만에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진 스마트폰 등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스스로 약점을 노출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따른 이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에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요일에 면제된 기술 제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14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 시장이 주말 사이에 큰 호재에도 한 가지 불확실성을 남긴 상태로 월요일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위켄 나스닥의 흐름상 큰 갭상승이 유력하므로 월요일은 갭상승 후 흐름을 타는지 수급 변화 여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으로 넘어와서 위클리 옵션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예요. 이제 당장 만기일인 월요일 위클리 옵션은 현재까지 개인 과 외국인들의 상황을 보자면, 금융투자까지 같이 보자면 외국인은 현재 양매수입니다. 양매수 상태고, 개인은 가까운 풋옵션을 매수한 이후 나머지는 양매도로 변동성이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 풋옵션은 어제 금요일에도 좀 많이 녹았기도 한데 어쨌든 뭐 살아 있죠. 그래서 그 풋옵션을 뒤로 하고 이제 올라갔던 거고, 시장이. 그래서 아침부터 그게 가격이 살아 있으니까 그 풋을 녹이는 작업이 시장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우리 시장 금요일장을 보면요, 이렇게 아침에 개인들이 풋을 타고 가니까 올라오죠. 금융투자는 아래로 315, 위로 355까지 그 안쪽이라면 감당이 가능한 양매도 포지션을 설계 중입니다. 굉장히 넓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본다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융투자는 위로 335, 편의상 지금 뭐 시장 베이시스도 거의 뭐 0.03으로 코스피 200과 같기 때문에 편의상 선물로 일단 볼게요. 335 요 정도죠. 여기 더 높구나. 자, 335 여기네요. 자, 이 위치. 그다음 밑으로 315. 315는 대략 한 요 정도 되죠. 자, 요 정도 이 안에만 들어온다면 금융투자는 양매도로 수익이 가능한 구조, 멀리 크게 감당 가능하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이 중간으로 올수록 뭐 유리하기는 하겠죠. 중간이나 조금 더 위에까지 감당 가능하게 설계해놨거든요. 자, 요 정도에 올수록 330 정도 전후 뭐 328이나 29 요 정도만 와도 금융투자는 그냥 가장 무난하게 양매도 수익을 취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 바깥으로 빠지는 것은 금융투자는 현재까지는 절대적으로 원치 않을 겁니다. 물론 월요일에 대응을 봐야 되나,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투자는 월요일에도 개인들의 매수와 반대로 양매도 성향을 더 키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범위가 더 좁아지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시작점 기준으로 더 좁힐겠죠. 이게 아래쪽에서 더 올라올 거고, 시작점이 갭 상승이 유력하니까 이 구간을 금융투자가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금융투자가 만약에 갭 상승한 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포지션을 설정한다면 개인의 반대로, 그러면 갭 상승 후 밀리겠죠. 음봉으로 또 14일 불확실성에 맞서서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수급을 갭 상승한 후의 수급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중요한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규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떻게 매매하셨는지를 다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생인들끼리 뭉쳐서 꼭 함께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룰 텐데,
장중에는 제가 늘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장중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금융투자는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고, 하지만 이제 월요일에는 이제 어쨌든 월요일 만기일에는 개인들의 위클리 수급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개인들이 갭상승에 푹 꺼진 풋옵션에 몰빵을 하는지 물타기를 계속 하는지, 그러면은 이제 갭상승하고 위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적당히 가다가 양매수 가면은 이제 막혀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거고, 갭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쪽으로 몰린다 치면은 음봉으로 내려오기가 쉬운 거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지금까지 좀 매도가 많았으니까 대응하는지, 갭상승에 대응하는 거는 목요일에도 나왔던 일이죠. 그래서 환매수 대응을 해주는지 여부 꼭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은 외국인의 기본적인 환매도 물량은 외국인이 기본적인 환매도 물량은 놔두고 큰 수급 변화 없이 장중 나스닥 커플링만 반복된 날이었습니다. 나스닥 선물 효과에 의해 수급 대비 강세장이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계속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를 늘렸는데도 나스닥과 커플링 되면서 올라왔던 강세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세팅은 트럼프 변수에 의해 잠시 흔들렸으나 목요일이죠. 금요일장에 다시 환매도 중심으로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실제로 이날 신규 포지션에 대해서 특별하게 쌓은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주말간 생긴 시장 기대감에 수급이 반응하는지 살피는 것이 다음 주 핵심입니다. 특히 월요일 핵심이겠죠. 삼성전자 등 현선물 매도 흐름, 삼성전자도 외국인 매도 흐름, 현선물 매도 흐름, 그다음 프로그램 비착 연속 매도 흐름은 이제 환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급진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야 나오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선물 기준 누적 매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환매수에서 스위칭하는 것이 더 유리해졌을 때 중간 정보, 즉 매도가 이만큼 있으면요, 이 중간 정도 환매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상으로 갈 때 상황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그 이전까지는 단기 성향이 강할 거고 단기성 트레이딩이 적합해 보입니다. 확실하게 개선이 밑에서 물갈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흐름을 그냥 단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상황 보면서 계속 편하게 밑에서 잡아가지고 쭉 끌고 가는 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마치 작년 8월 5일과 같은 거죠. 작년 8월 5일에도 밑에서 잡아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잖아요. 결국에는 금방 2주 만에 시장은 다시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죠. 우리는 그런 기억이 있었고 제가 계속 그렇게 연결해서 언급을 드렸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도 618 반등에 대해서 강조드렸었죠. 이거 출렁임이 좀 셌으니까, 자, 여기서 618 반등, 밑에서 물갈이가 안 됐기 때문에 61.8% 반등까지는 충분히 그냥 기본적으로 공튀기듯 내려올 수 있다. 밑에서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튀겨져 올라가는 것 정도 할 수 있다. 수급이 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 열어놔야 된다라고 그때 언급을 드렸던 거죠. 지금도 사실 갈린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은 분명히 좋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압박 줬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쨌든 한시름 놓게 된 거잖아요. 물론 아직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은 조금 진전이 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물갈이가 되지 않았어도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인정하는 투자 주체들의 반응에 의해서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물갈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찜찜한 형태로 한계가 보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침 618 자리가 이렇게 강한 저항력으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전에 단계적으로 살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밤사이에 트럼프 변수가 강한 시기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오버나잇은 압도적으로 리스키한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예받았던 90일 그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차트 체크하겠습니다. 일봉은 현재 일봉 연결 선물이고요. 일봉은 트럼프발 급 변수 발생으로 피보나치 382에서 61.8%의 회복을 단계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미 38.2까지는 이미 해결이 된 상태고요. 외국인 중심 수급이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작년 8월에서 9월처럼 피보나치 61.8% 정도까지가 단기 반등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환매수 중심의 수급 변화를 일으키는지 봐야 합니다. 중간 50%인 330은 현재 기준 3% 급등한 위켄 나스닥을 고려할 때 갭 상승으로도 충분히 시도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월요일에 일단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리뷰 영상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4월 8일 봉으로 진입하기 직전, 자 여기죠. 요 경계, 요 4월 8일 몸통으로 진입하기 직전, 진입하면 약세 흐름 지속이고 여길 지키고 올라서면 그래도 반등 쪽에 힘이 더 실린다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직전 경계 라인에서 지지 반응이 나왔고 이는 아직 반등의 힘이 더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 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신 구독자님께서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를 금요일에 올려주셨었죠. 그래서 스윙적으로 스윙 타점을 제일 잘 보시고 있는 린린님, 여기 린린님의 4월 11일 매매일지를 잠깐 보면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검색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별도로 신청을 하신 다음에 초대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풋 쪽 하방 배팅 한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셔서 또다시 1000만원대 수익을 챙기셨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수억 원을 챙기셨죠. 그래서 분할로 하시고 또 진입, 흐름을 타고 또 진입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글을 잠깐 올려주신 걸 보시면 어제 장막판에 풋을 이제 ELW니까 풋을 일부 매수해서 중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경계 라인을 깨지 않아서 일단 수익 챙겼습니다. 주말 동안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몰라 조심히 매매하렵니다. 한번 포지션 취하면 그냥 끌고 갔었는데 중사님 알고 나서부터는 위클리 수급 중요성 그리고 변곡점에서 잘 알려주셔서 수익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딱 말씀하신 변수가 나온 거죠. 주말에 만약에 지금 하방을 그냥 유지했으면은 저 1000만원은 아마 원위치 되거나 손실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경계 라인을 지키고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마무리하신 거고, 주말에 역시나 트럼프 변수가 나오면서 갭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리뷰 영상을 꼼꼼히 활용하시는 분도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고, 다른 잘하시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스윙 잘하시는 분들, 스캘핑 잘하시는 분들 카페에 같이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함께 공부하시고 또 함께 또 매매일지 올려보면서 내 매매를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또 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결 선물 기준 하단 지지 빗각 추세 자리를 찍고 돌린 상태죠. 자, 여기인데요. 자, 여기 밑에서 연결된 걸 보시면 저 단기 저점 충분히 만들어질 만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깼으면 이제 위험하게 된 거죠. 여기 깼으면 무조건 꼼짝없이 뭐 280대까지 막 갈 수도 있었던 건데, 이때 이제 극적 변수가 나오면서 마치 23년 11월 6일에 나왔던 그 공매도 긴급 금지 때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돌아올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과연 스위칭 대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스위칭했다 말씀드렸죠. 스위칭을 공매도 긴급금지 때 하고 그다음에 밸류업 때 한번 하고 해서 두 번의 스위칭을 크게 한 번 했었어요. 외국인들은 그런 상태에서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크게 또 커버를 한 거였죠. 그 다음에도 다시 이제 매도 세팅을 계속 시도하다가 몇 번의 실패를 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변수로 스위칭을 다시 하게 되는지 여부는 중요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밑에서 매도 포지션에 대한 큰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노리긴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가 어디서 드러날지는 방금 위에서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또 내용을 계속 살피기도 해야 됩니다. 수급과 내용, 차트 모두 3박자를 맞춰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 선물 기준 하단 지지에서 빗각 추세 자리를 찍고 돌린 상태로 단기 저점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급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이 해소되지 않고 단기 반등에 그친다면 지금의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에 그칠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전체적으로 베어마켓,
하방 추세가 강한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반등해주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하락 추세 중에 반등,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이런 것을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고요. 이때 상황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대체 돌린 거냐, 상승으로 추세를 돌린 거냐, 아니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다시 저항에 막히고 내려오면서 피보나치 38, 이제 저항에서 막힌다면, 올라갔다가 저항에서 다시 막힌다면 피보나치 382, 금요일까지 딱 경계였던 382, 그 다음에 요 자리 단계적으로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 구간 동안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넘어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넘어선다면 수급이 따라와야 될 겁니다. 외국인들 어떻게 하방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여기까지 가면은 스위칭 없이 여기까지 그냥 가버리면 외국인들 손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기까지 만약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대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한다면 큰 걸 다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경계 라인 4월 8일 몸통 진입 경계 라인인 317.5까지 테스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막히고 위에서 막히고 내려왔을 때요. 수급 전환이 없다면 항상 전제 조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오는 조건들. 자, 분봉은요. 분봉은 연결 선물 말고 6월물로 보시면서 자, 파생반에 제가 늘 8시 41분경에 올려드리는 중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서 금요일은 제가 1차 지지로서 319.8과 320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막혔어요. 딱 여기가 320인데 여기서 여러 차례 막히다가 저항은 어떻게 해요? 돌파되면 지지로 이어진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2차가 323.6이었는데 이제 거기는 야간에 올라갔어요. 쭉 계속 올라갔죠. 거기까지. 공간이 많이 열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이 많이 열렸죠. 2차까지가. 그리고 이건 야간 선물에서 도달을 했죠. 야간 선물에서 돌파됐던 이 320선 자리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320.4까지 갔나요? 야간 선물이? 다중바닥 형성하면서 돌파됐던 자리 지지 역할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장이 상승해서 야간에 이렇게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갭상승을 준비하는 큰 갭상승을 준비하는 이런 시장이 된 거죠. 갭상승이 사실 얼마나 반응이 나올지는 뚜렷하진 않아요. 그 월요일 시작 때 돼봐야 알지. 지금 위켄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어도 뭐 끝까지 얼마나 유지될지도 모르고 또 이거는 위켄 나스닥은 워낙 가볍고 딱 뚜렷하게 그걸 이어간다라는 것보다는 이만큼 추세가 이만큼 변동성이 잡혔다. 이만큼 상승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 형성한 뒤에 상승 후 시장이 호재가 일단 발생한 상태죠.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408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이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에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많이 던지는 추세였는데 뭐 상황이 바뀐다면 지금 삼성전자도 빨리 환매수를 해야겠죠.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이제 59,000, 다음 주는 이제 59,000, 57,000, 55,700, 54,000에서 4,400 정도를 살피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변수에 의해서 55,700까지 올라서 중심 싸움을 진행을 했고요. 55,700 중심으로.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725억 매도, 현물에서 6,898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직전 환매수 구간은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 환매수 구간,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외국인들은 현재 3조 원에서 많게는 4조 원 정도까지도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환매수로 외국인도 매도 리스크를 줄이게 될지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고수할지 14일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옵션 배팅이 양매도에서 풋옵션 중심의 양매수로 종가 이후에 변경이 됐어요. 양매도를 보이고 있다가 또 얼마 전에 계속 나타났던 것처럼 풋옵션 46억 매수, 콜옵션 11억 매수로 변경돼서 끝났습니다. 이는 2025년 9월물과 12월물, 즉 좀 오랜 뒤에 있는 차월물에서 나온 외국인과 금융투자 간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5년 9월물에서는 350콜 등 합산 거래가 약 40억이 나왔고요. 25년 12월물로는 320콜과 315콜 등을 합산한 거래가 약 46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5년 9월물 풋옵션 쪽으로는요. 9월물에서 300풋, 280풋, 풋, 260풋
245풋 등에서 합산거래 약 44억 원이 발생했고요. 25년 12월물 320풋, 315풋, 290풋, 270풋 등에서 합산거래 약 5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통정을 통해서 아마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지금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런 통정 거래가 의심되는 현상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으니까 꼭 종가에 어떤 상태로 끝났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를 한 번씩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방 배팅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통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가가 아니라 저기 차차월물 차차차차월물 막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의 풋옵션 매수 배팅이 아니라는 거죠. 네. 투시는 전일 1조 원대의 선물 매수 이후 4천억 정도 신규 매도 위주로 포지션 조절이 되었고 누적은 매수 포지션이 앞서고 있습니다. 수익 중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5,867억 매도로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21조 7,983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매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환매수세가 언제부터 이어질지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워낙 매도로 많이 눌러놨었는데 환매수가 한동안 지속이 돼야 풀린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 말고요. 흐름이어야 돼, 흐름. 환율은 관세정책 불확실성 소멸 기대감 등으로 금요일 정규장에는 이제 0.6% 하락 마감 후에 야간에 급락이 나왔어요. 야간에 폭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뚝 떨어졌죠. 야간에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1421.8원까지 크게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금요일에는 달러 선물을 6,916억 매도를 했고요. 1,440원 일단 깼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환율이 진정되고 일단락되고 또 상승은 이제 장기 상승으로 또 진행이 될지 또 주목해 볼만 합니다. 어쨌든 1,500원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당국도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쏟아졌고요. 하지만 마지막 1,410원 위에서까지는 아직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자체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410원 조금 더 보면 이제 1,400원까지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1,410원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적으로는 1,400원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 추세를 완전히 깨는지까지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다시 밑에서 또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 만기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것도 받아내면서 또 5월물로 끌어올릴지도 모르니까요. 5, 6월물로. 자, 변동성 지수는 11.6% 상승한 31.47로 마감했고요. 고변동성 장세의 지속이긴 한데 월요일에 이제 갭상승의 급락 반응이 나온다면은 일단 큰 위험에서는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만 이 반응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고요. 밑에 지지라인이 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또다시 지지받고 다음번에 또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자,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완벽하게 요 안으로 접어들 때까지는 시장은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장에 돌아간 것보다는 단기 반발 구간이다 정도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중국 수출입 통계, 트럼프 정부 반도체 관세 정책 세부 사항 발표했고요. 미국 뉴욕 여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했고요. 토마스 바킨 여는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연설, 패트릭 하커 여는 총재 연설,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 연설 있습니다. 개장 전 실적 발표로는 골드만삭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은 미국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 IEA 원유시장 보고서 공개했고요. 개장 전 실적 발표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은 한국 수출입 물가 지수 발표, 중국 GDP 성장률, 실업률,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 발표했고요. 유로존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산업생산 등 발표했고요. 미국 소매 판매 중요합니다. 그다음 파월 연준 이장 연설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제프리 슈미트 여는 총재 연설, 개장 전 실적 발표로는 ASML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은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있고요. ECB 통화정책회의 유럽 금리 결정 있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건축 착공 건수 허가 건수 발표했고요. 미국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그다음에 개장 전 실적 발표로는 TSMC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후 실적 발표로는 넷플릭스 예정되어 있고요. 4월 18일 금요일에는 메리델리 여는 총재 연설 있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성금요일로 휴장
입니다. 월요일은 갭 상승한 뒤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어느 쪽에 치중하는지 또 양매수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진행하는지 주목해야 하며 이후 야간에는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상세 발표에 따른 급격한 초고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이번 주 장을 풀어가야겠습니다. 자, 정말 큰 변동성 장세가 한 주 지나갔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급격한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